네,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그다음에 종부세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 예결위 소속이자 민주당 중앙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주 강도 높게 그 기재부를 비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세수 계산을 잘못했다. 이 점 때문인 거죠? 기재부가 예. 이게 예산을 가지고 이게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을 넘었다 그런 하면 측면에서 어떤 뜻입니까? 이게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세수를 예측을 하는데 네. 그동안 이게 세수 예측 오차율이 제일 높았던 때가 음. 2018년도 9.5%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초의 세수 예측을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추경을 할 때 음. 초과 세수가 한 31조 5천억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확인된 게 지금 31조 5천억에서 무려 19조 원의 세수가 더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세수 오차율이 한 15%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수 예측이 이제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이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를 줄여서 예측을 했다 이겁니까? 정리하면?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아무런 뭐 철학적 베이스 없이 이렇게 기재부를 향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시대는 큰 정부 시대입니다. 지금 정부가 있잖아요. 예.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라 말아라, 가게 영업 시간을 몇 시까지 해라, 친구 만나는데 몇 명까지만 만나라. 지금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이미 큰 정부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큰 정부에 맞는 옷은 뭐냐?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저희가 국가 재정의 수호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큰 정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의 시대가 왔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세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한두 해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경기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게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가지고서 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기재부 간부들에게 원칙 견제하라고까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 3종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방역금과 지원금을 비롯한 이거 별로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대 패키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지금 19조 원이 올해 더 거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상회복지원금, 방역지원금으로 표현되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미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그리고 이 손실보상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1조 8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조금 더 확대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은 이제 원칙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외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예산 소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기재부하고 합의된 바는 없지만 네. 원내 지도부하고 저희 예결위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 일단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요점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하죠. 그러면 그 3대 패키지를 민주당 계획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항목 조정으로 그러니까 커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증액이 필요합니다.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기재부는 동의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세수 예측 잘못했잖아요. 네. 19조 원이 더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에 이게 이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제 어디 써야 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40%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되고 30%는 국가채무상환에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게 배분을 하면은 하고 난 뒤에 한 5조 6천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방역 지원금만 하더라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하면은 이제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될 몫을 빼면은 한 6조 정도, 한 8조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604조 4천억의 예산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은 우리가 보기 드문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문제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야가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던데 이 답변에 네, 따르면 뭐 청와대는 그 별로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입장이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야당에 좀 그 협상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화폐 이야기는 지금 없는데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도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이번에 너무나 많이 이제 줄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을 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고 청와대가 움직여야 기재부가 움직인다. 이렇게 대충 뭐 기계적이지만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시간표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종부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 지금요, 종부세 내는 국민들이 이제 올해 곧 좀 있으면 이제 그 고지서가 날아갈 텐데요. 네네. 75만 5천 명, 76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전 국민의 1.7%고, 전체 2,400만 가구 중에 한 3.7% 정도 해당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종부세를 걷어서 어디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걷어서 네. 예를 들면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17개 지자체에 이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자 감세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 1%를 위한 극소수에 불과한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내가 당선된다면이라는 일단 그 단서를 달았고 두 번째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라는 방안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종부세는요, 인별 과세입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예. 재산세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종부세는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거를 인별 과세와 물건에 부과하는 이 세금을 그렇게 통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권 잡게 되면은 50조 원을 편성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뭐 지원하고 뭐 이 정권을 잡게 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계속해서 붙이는데 네. 정권을 못 잡으면 그런 관심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정권을 잡든 안 잡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시즌입니다. 정권을 잡든 안 잡든 또는 정권을 잡는 것을 상인들이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심사에 나와야 된다는 그 협상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0조 원에 그러면은 재원 조달 방법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한번 물었더니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출 구조 조정 통해서 25조. 네. 그다음에 단기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25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세출 구조 조정 25조는 어디 세출을 구조 조정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옛날에 민주당 경선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 조정해서 25조 마련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그 25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50조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3대 패키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조달 방법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협상을 하면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벌써 어제 오늘부터 이제 종부세 부과 이야기 뉴스가 이제 그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뭐 얼마가 늘어난다 이런 보도가 이제 벌써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데요. 예.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예. 22일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잖아요. 예. 이게 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칙이다, 타협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그러니까 당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네. 저희가 정말로 포퓰리즘을 하고 인기 영합적으로 나가자면 종부세금 뭐고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고 다 깎아주죠. 네. 그러나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이제 이 조세 부담을 통해 가지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알겠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기준시가 9억을 11억으로 올렸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이 원칙은 알겠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